3주간 77% 오른 이 종목.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파실 건가요? 3번이나 올랐는데 한 번 더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2개월 후 38%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때 팔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밴드, 상단 밴드, 하단 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간 밴드는 N일 단순 이평선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주가 평균을 뜻합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중단 밴드에 N일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값입니다.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많이 활용되는 친구이고요.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중간 밴드는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요소이고, 상단 밴드는 주가의 평균에 변동성을 더한 값, 하단 밴드는 주가의 평균에 변동성을 뺀 값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는 알파스퀘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보는지 알았다면 활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볼린저 밴드는 크게 4가지 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평균 회귀 전략, 추세 추종 전략, 스퀴즈 전략, 쌍바닥 식별 패턴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균 회귀 전략입니다. 평균 회귀 전략은 밴드 하단을 상향 돌파한 경우 매수, 밴드 상단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회귀 전략은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 밴드를 잠재적인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위와 같이 밴드 하단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밴드 상단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회귀 전략은 특히 뚜렷한 추세가 있을 때보다는 박스권 장세일 때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추세 추종 전략은 상방 추세가 뚜렷할 때 상단 밴드 상향 돌파가 있는 경우 매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기법입니다. 강한 추세와 함께 상향 돌파가 반복되는 것은 상방으로 크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아래와 같은 지점이 돌파 지점이자 매수 지점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방 추세가 뚜렷할 때 하단 밴드 하향 돌파가 있는 경우 매도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강한 추세와 함께 하향 돌파가 반복되는 것은 하방으로 크게 주가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지점이 돌파 지점이자 매도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추세 추종 전략은 추세가 있을 때 정확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퀴즈 전략입니다. 스퀴즈 전략은 밴드의 폭이 커질 때를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전략인데요. 밴드 폭이 넓어지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매수 시그널로 보고, 밴드 폭이 넓어지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매도 시그널로 본다는 기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폭이 작아지고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변동성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것은 곧바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퀴즈 전략에 따라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시기에 아래와 같이 하락하고 있어서 매도 시그널, 폭이 좁았다가 넓어지는 시기에 상승하고 있어서 매수 시그널이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는 쌍바닥 차트 패턴을 찾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밴드 하단을 지지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밴드 중단을 저항,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밴드 하단을 지지한 후 주가가 상승할 때 다시 밴드 상단을 크게 돌파할 수 있다는 기법입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아래와 같은 패턴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차트는 알파스퀘어.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변수값을 세팅해야 되는데요. 알파스퀘어에서 사용하면 쉽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설정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기간과 승수 세팅을 순서에 따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값은 기간 N은 20, 승수 K는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트는 알파스퀘어. 다음은 볼린저 밴드의 특징입니다. 볼린저 밴드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은 땡땡땡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항선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볼린저 밴드는 중간 밴드에 이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는 앞에 말했던 K입니다. 그 값을 기반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주가가 밴드 밖을 벗어날 확률은 4.5%, 다른 말로 밴드 내부에 주가가 머무를 확률은 약 9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95%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하단은
각각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하며 그 상단은 과매수, 하단은 과매도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퀴즈. 볼린저 밴드 폭은 땡땡땡을 나타낸다. 변동성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단 밴드, 평균 값에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그 폭은 변동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그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고 아래 위로 더하는 그 표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잔잔해지면 표준 편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폭이 저절로 좁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차트는 알파 스퀘어. 이러한 볼린저 밴드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 주가 수익률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 성질을 쓰기가 어려워요. 앞서 말한 대로라면 주가의 95%가 밴드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88%만이 밴드 안에 머무는 현상을 보입니다. 즉,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 정보만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지표, 즉 추세 지표, 모멘텀 지표, 감정 지표, 거래량 지표, 시장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한계를 요약해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 가격 정보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와 함께 쓰는 것이 좋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볼린저 밴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볼린저 밴드 1초 만에 세팅하고 사용하려면 알파 스퀘어를 이용해보세요.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